인도 시장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는 시간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회와 또 그만큼 복잡한 도전이 공존하는 곳이죠. 자, 이 거대한 시장, 인도로 함께 떠나볼 준비 되셨나요? 자, 100억 루피.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시나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인도 전체가 아니라 단 하나의 주, 그러니까 우타르프라데시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 금액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인도 시장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잠재력만 보고 뛰어들었다간 클고 다치기 쉽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인도는 기회의 땅이다, 이런 화려한 전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시장의 수많은 과제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실질적인 공략집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될 거대한 벽, 바로 인도의 법률 시스템입니다. 마치 미로 같다고들 하는데요. 이 미로를 통과하기 위한 규칙부터 한번 해독해보죠. 왜 법조문의 나라라고 불리냐면요.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법률 체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상세하고 방대합니다. 이게 처음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법이 아주 명확하니까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법을 유속해서 괴롭히는 걸 막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첫걸음은 뭐다? 바로 이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방대하냐고요? 여기 보세요. 회사법.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법 하나만 해도 무려 288페이지에 달합니다. 와, 거의 뭐 인도 진출하려면 이 바이블 한 권은 다 떼고 가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복잡한 게 있어요. 바로 인도는 이중적인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적용되는 중앙정부 법이 있고 또 각 주마다 따로 적용되는 주정부 법이 있는 거죠. 당연히 주마다 법이 조금씩 혹은 꽤 많이 다르기 때문에 현지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 절실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법률이라는 큰 산을 대략적으로 이해했다면 이제는 직접 회사를 세우는 실전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류 작업부터 실제 운영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인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법인 설립 절차는 이렇습니다. 딱 보면 꽤 체계적이죠? 먼저 전자서명을 받고 이사 자격을 증명하는 번호도 확보하고요. 그 다음엔 회사 이름을 정하고 우리 회사의 헌법 같은 정관을 만듭니다. 서류 제출하고 세금 내면 끝!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 공식 가이드라인만 보면 한 20일이면 뚝딱 회사가 만들어질 것 같지만 현실은 어떠냐? 보통 60일에서 90일, 그러니까 두세 달은 넉넉하게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갑자기 정부 웹사이트가 점검에 들어간다거나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꼭 생기거든요. 좋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드디어 회사 설립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죠. 매일매일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딪혀야 할 세금, 은행 업무, 그리고 각종 규정 준수 문제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금 얘기를 해볼까요? 인도판 부가가치세라고 할 수 있는 이 GST, 이건 정말 중요해서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게 나라 전체에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니라 주 단위로 등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델리에 본사가 있고 챈나이에 지사가 있다? 그럼 GST 등록을 2번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좀 아파오죠? 바로 여기서부터 복잡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법인세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인도세법의 독특한 규칙들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과학연구에 쓰는 돈은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거고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죠.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월급을 너무 많이 주면 그건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줄 수 있고요. 또 하나, 1만 루피,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걸 현금 같은 걸로 주면 안 되고 꼭 수표나 전자결제로 해야만 비용 처리가 됩니다. 투명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회사도 세우고 운영 노하우도 익혔다면 우리 회사의 가장 소중한 보물, 바로 지식재산권, 즉 IP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IP 리스크, 말이 좀 어렵죠?
이 사례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로 스타벅스 대 사다르북시 사건인데요. 인도의 한 커피 체인이 스타벅스랑 정말 비슷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한 거예요. 당연히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겠죠?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인도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 우리 상표권을 미리 지켜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기업과 합작 투자를 할 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핵심은 파트너십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단계에서 IP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약하기 전부터 상대방 회사를 꼼꼼히 살피고 우리 기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야 하고요. 계약할 때는 당연히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겠죠. 심지어 나중에 헤어질 때 그동안 같이 개발한 기술은 어떻게 나눌 건지까지 처음부터 못 박아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이 복잡함은요, 분명히 거대한 진입장벽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 복잡한 미로를 통과할 공략집을 손에 쥔 기업에게는 이 장벽이 오히려 다른 경쟁자들을 막아주는 튼튼한 성벽, 즉 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이 복잡함을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